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제인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에 오늘 답변은 부동산 PF당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래서 부동산 PF 우려 때문에 실제는 스트레스 DSR 연기되었다.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 DSR 연기한 것은 결국에 부동산 가격 뒷받침하는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유일한 원인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저보고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물어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50bp 하는 예상이 커지고 시장에서 예. 저 시장금리 떨어져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올 거다. 특히 미국이 곧 금리 인하니까 한국도 곧 금리를 인할 거라는 기대가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연기한 것도 사후적으로 보니까 일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부동산 PF 문제. 저는 부동산 PF 문제 현 정부에서 좀 너무 시점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터지면서 그때 50 플러스 알파, 50조 플러스 알파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좀 적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못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나 정리를 좀 했어야 놓친 거 아닌가. 그게 지금까지 떠넘겨진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한 의원님 아마 이게 제가 아마 받는 비난 중에 가장 큰 비난일 것입니다. 아마 저희 한국은행 오비도 계시고 많은 금융 전문가가 저를 사적으로 만날 때 너무 좌고우면해서 금리를 올릴 때 확 올리지 않아서 오히려 부동산 PF를 막 구조조정 해버리고 무너지게 만들었어야 이번 기회에도 좋고 그다음에 그게 구조조정이 될 텐데 금리 올라갈 때 너무 여러 가지 생각해갖고 못 올려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비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때 저희가 금리를 더 많이 올려서 부동산 PF를 어렵게 했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참 여러 가지를 좌고우면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조절하고 있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는 만일에 태형건설이 잘못되거나 레고랜드 사태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금융 안정까지 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기억나실지 모르시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있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6개월 1년 만에 1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너무 급락 속도가 빨라서요. 제2금융권도 위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 속도를 좀 슬로우 다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금융 안정을 고려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에서 저희가 금리를 미국이나 이런 데 계속 올라갔을 때 스탑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의 금융시장이라든지 부동산 PF의 태형의 급격한 조정들이 가져올 금융 안정을 고려한다면 저는 말로는 그렇게 뭐 조정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겠지만 사전적 구조 조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양쪽으로 금융 안정을 고려했었습니다. 예, 총재님 간단한 것부터 하나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7월 9일 국회에서 저희가 현안 질의했을 때 부동산 PF 중에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연체율 알고 있다, 공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는 공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못 주겠다고 그랬고. 이건 이제 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어제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아마 그때 대답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새마을금고의 전체적인 연체율을 발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동산 PF에 관한 연체율이 별도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계속 저는 정부인사 한 2년 내내 이것만 봤습니다. 요 자료 좀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보 공개를 안 하고 정부는 알고 있으면서 공유를 안 하고 국회랑 상의를 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PF 적시 대응 못한 거다. 그리고 지금 다 잘했다고 지금 자화자찬하지 말라 그런 지적을 계속 했었습니다. PF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제2금융권 문제가 여전히 지금 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연체율 다 알고 계시죠? 예, 이제 공유하실 필요가 있죠. 아니 저희도 사실 금감원에서 주는 자료를 다 받으셨어요. 예, 다 받으신 거 압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국은행이 알고 있다면 정부랑 국회랑 공유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숨기실 겁니까 지금까지도? PF 연체율은 저희가 없죠. 예. PF 연체율은 저희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새마을금고 PF 연체율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다 알고 계시면 뒤에서 답변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거짓말을 총리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져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해서 말씀 한번 더 짚고 갑니다. 부동산 PF 관련돼서나 오늘 이제 쭉 저희는 제 관심사는 이제 가계부채 또는 이제 전체 금리 또 부동산 PF였습니다. 오늘 계속 이제 토론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잘했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못했다. 그리고 DSR 규제 일관되게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2단계 DSR 제대로 갑자기 미루면서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가계부채 중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특히 코로나 부채, 자영업자 부채인데 오늘 총재님 말씀에 이제 채무조정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공감한 점은 좀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DSR 문제 일관되게 한다, 그다음 채무조정해야 한다 말고 통화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으신 것 같고 그 점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재정정책이보다 타겟팅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된 조세정책이나 또는 이제 재정정책이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도 같이 한번 구조개혁 논의하듯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대로 같이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그것은 기재부 이름에서 다 말씀을 하시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요 이야기도 언급을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있는 주제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수평적으로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 좀 적극적으로 푸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계부채에서는 하나의 솔루션으로만 다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하나 그래도 믿고 있는 것은 제가 FO회의를 가면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가계부채를 이번 정부 내에서는 GDP 대비로 올라가지 않게끔 관리를 하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처가 각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지난 다음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올라가거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또 거기서 정부가 뭐 그 이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빨리 반응을 해서 지금 약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더 상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노력을 하고 정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